마무리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8일이고요.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는 2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건설주, 철강주, 엔터테인먼트, 석유화학, 프리오사, AI, 게임주, 지주사가 상승을 했고요. 원자력 발전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로 시작을 했는데 9시 40분을 기점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움직임을 확인해 보게 되면 뭐 금융투자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금융투자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단기적으로 매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개인들은 장 초반에 매수였죠. 기관 외국인이 매도였는데 기관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준 후에 현재 기점으로는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는 매수폭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의 경우는 2580포인트가 단기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69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만약에 2680포인트 위로 올라가서 안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2720까지 상승이거든요. 그런데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이 2.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14면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다가 단기적인 저항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가격이 733포인트였는데 지금 이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음봉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던 726.6포인트가 단기적인 지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섹터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전지와 전기차가 상승을 했죠. 테슬라의 급등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오늘 LG전자와 삼성 SDI가 미 공장에 전기차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치했다라는 얘기도 호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삼성 SDI와 GM은 2027년 완공 예정인 미국의 인디애나 합작 공장에 전기차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당초 니켈이 80% 이상 들어간 3원계 배터리만 생산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LFP 배터리도 병행 생산하기로 했죠. 이를 위해서 소재 조달과 장비 도입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LG에너지 솔루션 역시 GM과 합작사 테네시주 공장을 일부를 LFP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삼성 SDI와 LG에너지 솔루션이 각각 설립하는 미국 공장에 합작한 GM은 착각을 내려기 위해서 당초 계획한 3원계 대신 값싼 LFP 배터리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프리미엄 전기차는 3원계, 중저가 전기차는 LFP인데 뭐 시장은 두 개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역시 6.94%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어젯밤에 어떤 얘기가 전해졌냐면 시장 자체가 올라가서 테슬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지 유럽의 그 테슬라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BYD 같은 중국 전기차의 선전으로 인해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슬라 자동차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악재가 되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이슈 때문에 포니 AI라는 종목이 22.66%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도 역시 나왔는데, 국내 관련주 쪽으로 보게 되면 LG노텍이 오늘 5G 이슈가 좀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및 전기차가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가 오전에 상승을 하게 되면서 로봇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 같이 보여주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흐름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미국 쪽에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암홀딩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는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엔비디아의 실적 컨센서스가 EPS가 0.88달러, 그 다음에 매출이 433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관련주들은 좀 약세가 이어지더라고요. 특히 SK 하이닉스의 경우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보였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올 하반기에 완공되는 청주 M15X 팹에서도 양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들려온 소식 하나가 있어요. 엔비디아의 블랙웨일 있잖아요. 오류를 잡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속도를 뭐 올리겠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분기가 비수기였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건설주 이슈가 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건설 시장이 탄력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황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설 업종이 상승 반전의 계기는 무엇보다 실적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 괜찮아져요. 실적이 괜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대통령이 되게 되면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건설 시장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GS건설이 올라가는 이유는 IBK투자증권에서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금리의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하반기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역시 주택 경기에 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도 오늘 이슈가 좀 나오는 거였는데, 이따 종목으로 확인을 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철강주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상반기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통상무역 악화 등으로 철근 수요에 영향을 줬는데, 하반기에는 대선 이후에 뭐 그동안 지연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었던 SOC 투자가 재개를 하고요. 감산 노력에 따른 수급 안정화, 주택시장 분위기 등 전환으로 인해서 철강주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게 되면서 철강 생산을 줄이는 감사 조치까지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7.4%까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조치가 진행이 되게 되면 국내 철강 업계가 체감 효과, 그러니까 중국의 감산 효과에 따른 체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제철이 급등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급등에 나오는 모습이고, 참고로 오늘 철강주는 다울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가 SM 지분을 텐센트에 매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투자 목적으로였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걸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요. 어, 텐센트에 지분을 넘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텐센트가 2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그러면서 SM은 목표 주가를 15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상향을 조정하는 모습인데, 공개 매수가 12만 원보다 낮은 가격에 블록 딜이 이루어질 경우 오버행 우려가 불가피했던 점을 감안을 해보게 되면 시장으로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 역시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됐죠. S-OIL을 바닥이니까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에서 유가 하락,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강세로 인해서 국내 NCC 업체의 원가 경쟁력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구조를 확인해보게 되면 한국의 중강제, 중국의 완제품, 미 수입, 이 화학이 미중 분쟁의 피해 산업이라고 하면서 약세가 좀 이어졌지만, 우려가 정점을 통과를 하고요. 상호간세 인하 등 분쟁 완화에 대한 방향으로 인해서 수요와 심리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18년 전과 달리 강한 부양책, 그러니까 재정과 통화를 실시할 예정인데, 수요 회복이 반등의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관신뿐만 아니라 다른 의류나 신발 쪽 분야에서도 회복이 되게 되면서 화학 제품군의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부담은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는 못 올라간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어떻게 됐든 이런 이슈 때문에 SK이노베이션과 GS가 급등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일부 석유화학 관련주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사에 대한 이슈도 있었어요. 오는 7월에 국내 대기업의 레니게이드 공급 소식 등에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쭉 내려가 볼게요. 국내 대기업의 본격 공급에 물꼬를 트게 되면 향후 국내외 시장에서 추가 고객사 확보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국산 AI 칩 독립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보시게 되면 코스닥 상장사 MDS테크와 BQAI가 주요 출제자로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이쪽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게임주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비효율적인 인력 구조와 마케팅 규모 등 구조 조정을 통해서 체질을 바꾼 게임사들이 하반기에 계단식 이익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겠죠. 커버리지 11개사의 작년 분기 평균 매출액이 2조 4,8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조 8,300억 원으로서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 영업이익은 3,330억에서 5,906원으로 77%가 증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플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게 되면 구글 애플 결제 독점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 결제를 받거나 수수료를 매길 수 없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플랫폼의 수수료가 급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비용이 축소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모바일 MMO처럼 순위 노출이 필수인 장르를 제외하고는요. PC, 그다음에 웹 결제를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국내보다는 해외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국내보다는 해외일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 대작들이 나옵니다. 넷마블의 몬길, NC소프트의 아이온2,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네오위즈 자체 IP들의 글로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도 기대감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상법 재정 재추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상법이 진행이 되고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면 진짜 코스피 5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상법은 결국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맞아요. 이게 야당이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지원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또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증권이 26일 날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지난 3월 31일 시행이 됐으면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지주회사의 재평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올해 상반기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며 양호한 주가를 기록을 했던 지주회사의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이 지나게 되면 증시 부양 정책이 발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앞서 말씀해 드렸던 대로 이사충실 의무 확장, 소외주주의 주주권 확대, 중복 상장에 따른 더블 카운팅 이슈가 해결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 상승이 지주사 쪽으로 모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한화나 뭐 SK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원자력 발전은 오늘 악재가 좀 나왔죠. 체코 정부가 한수원과 신규 원자력 발전 건설 사업 계약 체결이 올해 10월 전까지는 체결될 수 없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체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원자력 발전주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특징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거의 4%가 올라가네요. 시장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4%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지금 전선 전력 설비와 방산주가 지금 약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미국 반도체 상승으로 인해서 반도체주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노텍의 경우는 오늘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계 첫 5G 광역대 차량 통신 모듈 개발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K스퀘어는 지주사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주주 환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52주 신고가가 기록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철강비철은 최근에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이 하락하는 이유는 있는데 3사가 하락하는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이 이슈는 없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가 상승을 하고 그럴 것 같으니 저평가 매력이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제가 며칠 전만 체크를 하더라도 관심 종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을 하는 거 보면 이제 그전에는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한 거래량 증가였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중에서 어제 SO일이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SK이노베이션과 GS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는 상승하는 반면에 조선주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주사 오늘 괜찮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쓱페이를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건설주 괜찮다라고 했는데 GS건설과 대우건설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물산의 경우는 SMR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역시 원전 관련주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주가가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SMR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던 유틸리티 업종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제약은 혼조. 제약은 내일 모레부터 아스코 열리죠. 미국 암, 어,
이슈가 있는 학회가 열리는데,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게 크게 반응이 없네요. 그 다음에 게임주가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좀 달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갖고 움직임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 2차전지 역시 좋고, 제약 관련주는 종목별로 이슈가 나온 것 제외하고는 그렇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엔터가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엔터 떨어지고 있고, 게임주가 일부 상승하고 있고요. 로봇주 장 초반만 하더라도 올라갔는데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시스템 그나마 강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G가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인텔리언테크가 올라간 후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1위에서 400위까지 종목들도 비슷비슷해요. 올라가고는 있는데 중간중간에 음봉이 많이 보이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는 오늘 흐름이 괜찮습니다. 2차 전지를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이오 혼조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율주행도 오늘 초반에는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의류주 중에서 실리콘투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리콘투는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게 뭐 1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보게 되면 슈어소프트 테크가 오늘 4%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장 초반에 올라갔던 이유가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고요. 위메이드맥스는 코스닥 150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재생에너지가 다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관심 종목 있죠. 관심 종목은 제가 미리 2시 정도에 찾아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꽤 많아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2차 전지가 눈에 띄는 건 없는데, 한 번 더 찾아보니까 종목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나오기는 했는데 확인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뭐 내일 정도 제가 관심 있는 2차 전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은 조금 애매하게 끝날 것 같고요. 내일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실적 발표 때문에 아마 주가가 변동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